줄 알아? 똑바로 해.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오늘부터 진짜로 시행됩니다. 자살침입 이런 것도 정말 잦았었거든요. 그 정도까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수요일 저녁 따끈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반점 오시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소담 PD입니다. 직접 발로 뛰면서 생생한 이슈들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2달 전이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많은 회사원들에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김소담 PD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저도 직장 동기들이랑 이 법이 어떤 법인지에 대해 가지고 같이 알아봤었는데요. 네. 이 법은 말 그대로 이 직장 내에서 갑질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 폭행이나 폭언뿐만 아니라 이 일부러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거나 아니면 회식을 강요하는 등 이것들이 모두 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회사원들의 반응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 접수된 신고가 많이 있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17건이 매일매일 평균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네.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88건이 접수가 되는 등 정말 적지 않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아직 이 법을 모르는 회사원들이 많기 때문에 법 내용이 알려질수록 신고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소담 PD에게 직접 또 제보가 들어왔다면서요? 네, 직장 내 괴롭힘에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것이 이 폭언인데요. 네. 이 저희 제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 직장 상사에게 오랜 기간 동안 폭언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이 재현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보자는 현재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빌미로 직장 상사가 밤마다 제보자를 불러내며 괴롭혔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장님 오늘 좀 늦어서 나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목소리에서 곤란한 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난 여름에 결정적인 괴롭힘 사건이 터졌습니다. 응급을 갔다 왔는데 네. 저는 갑자기 아프게 됐고 그래서 이제 119로 실려서 응급실에 가게 됐고 입원을 하게 된 다음에는 바로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아내를 병간호하기 위해 부득이 2주간 자리를 비운 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사과를 드렸는데 네. 또 사과를 듣고 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제 목을 이렇게 헤드락을 걸듯이 걸었어요. 회의실로 저를 그 상태로 이제 끌고 간 거죠.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없나요? 예, 있죠. 그리고 나서는 머리로 막 들이밀고요. 손가락으로 제 볼, 턱이랑 볼이랑 코를 이렇게 밀다시피 이렇게 쳤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충격적이네요. 사실 폭언 부분은 뭐 그 이전에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듣고 나면은 뭐 일을 뭐하러 하나 싶어요. 이후 제보자는 신고를 결심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녹음기를 켜놓고 다닌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불안하면 그렇게까지 할까요? 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폭언을 당하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서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폭언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폭행으로까지도 이어지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상사에게 폭언을 들은 후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소리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그때 그 상황이나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니까 제 밤에 자기 힘든다든가 새벽에 계속 깬다든가 그런 혹은 이제 그 자살 충동이나 이런 것도 정말 잦았었거든요. 제가 이런 내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없어지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문제인 건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와, 좀 시끄럽게 네가 나가서 나는 이러다가 좀 쓰러질 것 같은데, 진짜. 정말 충격적입니다. 예, 살면서 저렇게 많은 욕을 들을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직장 상사는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매일같이 폭언과 또 폭행에 시달린다면 정말 회사가 끔찍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면 신고를 해서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근데 현재 법의 경우에는 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우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회사에서 결정하게 되고요. 회사에서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또 가해자의 편을 든다면 이 신고한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쉽게 신고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일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부산에서 접수된 사례를 보면요, 이 회사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오히려 인사 보복 조치를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한 부산의 유명 리조트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이뤄졌는데요. 제가 직접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네, 제보자에게 문제가 생긴 건 지난 3월부터였다고 합니다. 당시 사내에 퍼진 성추문과 관련해서 이 상사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직장 동료들과 심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극상을 했다, 소문에 대해서 협박을 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정직 3개월 발령을 받게 되고,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이런 심정이 들어가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6월 27일에 저의 의견이 이제 판정을 받아서 7월 1일자로 이제 복직을 했습니다. 이후 제보자는 복직한 첫날부터 직장에서 이 괴롭힘을 시작됐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회사가 사정 고지 없이 자신의 업무에 다른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한마디 설명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네, 게다가 회사는 제보자에게 원래 하던 일이 아닌 다른 업무도 배정했습니다. 네, 17년 동안 같은 일을 해오신 건데 그런 만큼 갑자기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상황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문제는 달라진 것은 업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가 했던 관련된 일을 단체도 메시지를 남겼는데 메시지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의뢰했던 어떤 행사를 저만 빼고 직원들에게 관련된 내용을 메일로 보내고, 어떤 날은 공유하고 어떤 날은 공유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공유하지 않는 날이 훨씬 더 많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응원을 해줘도 함께 있는 공간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직접 문제가 된 회사를 찾아가 봤는데요. 아무도 안 계세요. 네. 혹시 언제 출근하세요? 모릅니다. 저도 그분들 스케줄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받지 않습니다. 아주 동떨어진 일은 아니고요.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뒤에 업무 파티를 맡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 조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직원의 주장인 거고, 저희 쪽에서는 그분이 왔을 때 그분도 보호할 수 있고 그분하고 같이 일하는 게 무섭다고 하는 부하 직원들도
노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다가 업무 조정이 일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회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무사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부당정지 구제 신청한 거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직원을 뽑았다는 것은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사직을 자기 스스로 나가게끔 괴롭히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회사는 이 상황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회사와 개인 간의 입장차가 상당히 큰데요.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입장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양측 모두 이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저희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다 보니까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상당히 지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양측 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의 의견들을 정리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건 개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보완할 어떤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 부분을 공감을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 대기업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직원 수가 적다 보니까 이 자신을 괴롭힌 상사에게 그 괴롭힘을 보고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소규모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이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 법의 한계를 취재하기 위해서 법의 한계를 취재를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부산에 있는 사업장 대부분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게다가 근로자 수가 10명이 안 되는 영세 사업장도 전국에서 2번째로 많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작은 사업장들에서 가장 많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소규모 회사에서 다니는 직장인들은 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5명 답니다. 만약 신고하면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동종업계는 소문 다 나요. 또 그쪽으로 발릴 수도 없을 거고. 여기에 대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또 알려지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는 사실은 누가 그렇게 이렇게 당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익명을 보장을 하지만 익명이 계속 이렇게 보장되는 게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 특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금 그러니까 소규모라 가지고 교육은 아직 받은 건 없어요. 네. 혹시 5인 미만의? 네, 5인 미만이에요. 네.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사용자랑 근로자랑 직접 대면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용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한테 가해 사실을 신고하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네, 제가 직접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들어가면 이 탭들이 있는데 민원에 아마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양한 신고들이 있는데 그중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신고서를 찾기는 찾으셨나요? 네, 몇 번을 헤맸는데요. 네. 이 기타 항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필수 입력 항목에 근로자 수도 적어야 되거든요. 약간 기타라는 항목에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알 수 없는 정보들을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도움이 없어요, 선생님. 5인 미만은 이제 사실은 어차피 이게 선생님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데 5인 미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사업주에게 특별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네.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이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직원이 3, 4명 있는 그런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도 할 수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취재를 해보니까 막막한 상황에 빠진 이 직장인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용역업체라든지 아니면 파견업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직장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나 여성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 세부적인 대책 그리고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소담 PD도 취재하면서 또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점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제보자들의 용기 덕분에 이 다양한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의 사례들이 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작은 변화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직장 내에서 내가 괴롭힘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변화들이 생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진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생각들이 모이게 된다면 직장인들의 출근길이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시사반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따끈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직장인들을 좀 생각해주는 회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기 편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면 제일 좋지 않을까요? 능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회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싶은 회사, 그다음에 저녁의 삶이 보장된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울고